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 17 일반 모델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품을 일주일 이상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17 일반 모델 인기가 상당히 많죠. 근데 프로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기사로 내용이 나온 게 아이폰 17 시리즈가 출시 첫 주말 동안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나왔습니다. 또 판매량을 갈아치울 줄은 몰랐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프로가 잘 팔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해외는 몰라도 국내에서는 아이폰 17 일반이 가장 잘 팔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통신사 기준으로는 아이폰 17 프로가 더 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원래 한국에서 아이폰이 프로가 잘 팔렸으니까 이번에도 한국에 프로가 많이 배정됐을 수도 있고, 아이폰 17 일반은 물량이 없어서 덜 팔렸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프로는 그래도 프로긴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결국 아이폰 17 일반도 잘 팔려서 생산량도 늘렸다고 하잖아요. 여튼 이 아이폰 17 일반 모델이 이번에 왜 이렇게 잘 팔리는가, 사람들이 왜 원하는가를 직접 사용해본 후기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아이폰 17 일반에서는 기존에 일반을 추천하지 못했던 가장 큰 두 가지가 해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저는 작은 크기의 스마트폰을 좀 더 선호해요. 아이폰 미니도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좋아했을 정도로 작으면서 고성능인 기기를 좋아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면서 일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분명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 그리고 가벼운 무게, 이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크기가 작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오래가기 힘들다는 거죠. 기존의 아이폰 일반 모델들은 배터리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아이폰의 최적화 덕분에 나름 배터리 대비해서는 오래 버티긴 했지만, 이번 아이폰 17의 배터리 용량은 3692mAh로 전작인 3561mAh에서 131mAh가 더 늘어나서 물리적인 용량도 증가했고, 여기에 새로운 칩의 전력 효율이 좋아지면서 동영상 재생 시간이 22시간에서 30시간으로 8시간이나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폰 17 시리즈 전부를 동영상 재생 테스트 진행했을 때도 상당히 오래가는 배터리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아이폰 17 일반이 배터리가 오래간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죠. 전작인 아이폰 16 프로보다도 더 배터리가 오래가니까 실사용할 때 충분히 만족할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또 아이폰 에어같이 물리적인 용량은 적지만 최적화로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용량도 전작 대비해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깡용량이 중요한 게임 플레이 타임도 충분히 괜찮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모션 120Hz 가변 주사율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번 아이폰 일반 모델을 추천하지 못하고 작은 폰 사용자분들에게 아이폰 프로를 추천했던 이유도 이건데, 일반 모델만 계속 사용해왔다면 모르겠지만 120Hz로 작동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60Hz로 작동하는 스마트폰을 만져보면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의 차이가 아니라 끊긴다고 느껴지거든요. 간단하게 스크롤할 때도 왜 이렇게 끊기고 버벅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화면이 작다 보니까 체감이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차별 없이 120Hz 가변 주사율을 일반에도 넣어줬죠. 사실 이게 프로와 일반의 급을 나누는 것 중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넣어줬다는 게 좀 의외기는 합니다. 근데 넣어주긴 했어야 합니다. 솔직히 2025년인데 60Hz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 아주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1Hz까지 내려가니까 AOD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AOD를 안 쓰다가 넘어오면 적응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AOD를 적용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꾸미기도 가능하고, iOS 26에 시계 스타일과 함께 적용하면 이렇게 화면을 깨웠을 때 시계가 뒤로 숨는 디테일도 볼 수 있죠. 물론 배터리 소모는 더 되기 때문에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화면 상시 표시에서 끄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배경화면을 꺼서 시계만 나오게 할 수도 있으니까 배터리를 절약하면서도 AO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부분이나 120Hz 말고도 이번 아이폰 17 일반이 잘 팔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 이번에 결과를 까놓고 보면 17 프로가 더 잘 팔렸다고는 하지만 사실 디자인에서는 호불호가 크게 갈렸잖아요. 근데 아이폰 17 일반은 솔직히 호불호가 갈리기 힘든 디자인입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새로운 폰을 샀다는 느낌은 17 프로에 비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17 일반은 디자인도 16 일반을 그대로 가져와서 디자인도 예쁜데다가 여기에 컬러도 잘 뽑혔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는 세이지 컬러인데 솔직히 대만족입니다. 이번
이번 아이폰 17 일반은 어떤 컬러를 골라도 성공일 만큼 잘 뽑혔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보면 베젤도 얇아져서 이제 화면을 거의 꽉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크기는 6.1인치에서 6.3인치로 커졌지만 실제로 전체 사이즈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베젤이 얇아져서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커졌다는 거죠. 여기에 반사방지 코팅도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있죠. 바로 스피커입니다. 아이폰 에어에 모노 스피커가 들어가면서 이건 좀 하는 반응. 근데 여기에 아이폰 17 프로는 하단 스피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가로로 자연스럽게 제품을 잡았을 때 스피커를 막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아이폰 17 일반은 하단 스피커가 오른쪽에 그대로 위치하면서 가로로 자연스럽게 잡았을 때 스피커를 막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소소할 수 있지만 스피커 부분에서도 일반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나 성능,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iOS 26.1 베타 버전에서 드디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걸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만 베타라 버그가 많기 때문에 당장 업데이트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에어팟 실시간 번역 기능, 이게 한국어는 올해 말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나왔거든요. 정식 버전이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베타 버전에서는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출시한 에어팟 프로 3 말고도 에어팟 프로 2, 에어팟 4 노캠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에어팟도 설정에 들어가서 베타 업그레이드를 켜고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사용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를 하면 언어에 한국어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사용하는 방법은 에어팟의 두 꼬다리를 동시에 꾹 누르면 실시간 번역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노캠 기능이 켜지면서 상대방 목소리는 줄어들고 동시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에어팟을 통해 사용자에게 들려줍니다. 사용할 언어는 이렇게 설정도 가능해요. 번역 속도는 꽤 빨라요. 약간의 딜레이가 있지만 실시간으로 번역이 잘 되더라고요. Including a brand new addition joining the lineup. There's the new iPhone 17, the groundbreaking iPhone Air, a completely new member to the iPhone family. 물론 에어팟을 통해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자에게 말해주는 속도와 아이폰에 띄어진 화면에 번역되어 보이는 것은 속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이폰 17 프로와 아이폰 17 프로 맥스, 아이폰 17 은세이지, 미스 블루, 화이트, 블랙, 라벤더 색상. 상대방이 말을 빨리 계속한다면 더 밀리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화이트, 스페이스 블랙, 스카이 블루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와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딥 블루, 실버, 코스믹 오렌지 색상으로 제공됩니다. 그들 사이의 차이점과 각각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국말로 말을 하면 화면에 영어로 번역해서 보여주고 나는 아이폰 17이 좋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읽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I like iPhone 17. 나와 상대방 모두 에어팟을 착용하고 있으면 딜레이는 좀 있겠지만 폰을 보지 않고 대화가 가능하겠죠. 다만 이건 소음이 없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예요. 소음이 아주 심한 곳에서는 주변 소음이 큽니다. 번역을 계속하려면 아이폰을 오디오 소스 가까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뜨면서 번역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로 시끄러우면 그냥 사람끼리 대화해도 잘 안 들릴 테지만 상황마다 사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잼모지, 드디어 한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메시지 앱에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 잼모지라고 생겼어요. 아니면 바로 옆에 잼모지를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써주면 그 설명을 기반으로 이모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용 가능해졌어요. 스타일을 고르고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챗GPT를 선택해서 다른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음은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7 일반은 A19 칩이 탑재되었죠. CPU 성능을 살펴볼 수 있는 긱벤치 6 결과를 살펴보면 싱글 3741점, 멀티 9431점으로 A19 프로 칩이 탑재된 프로와 프로 맥스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GPU 쪽에서는 차이가 좀 벌어지긴 하지만 에어와 비교했을 때는 점수가 더 높고 생각보다 최대 최소 점수가 잘 나와주거든요. 전작과 비교하면 거의 30%씩 성능이 올라간 수치고요. 그렇다 보니까 게임을 플레이할 때도 프로와 프로맥스만큼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살짝 옵션을 타협해서 플레이하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고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열도 잘 퍼지고 발산이 되는 프로와 프로맥스와는 발열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확실한 차이가 보이죠. 17 일반의 경우는 AP 쪽에 열이 발생하고 퍼지는 데에 시간이 걸리지만 17 프로의 경우는 열이 발생하고 비교적 빠르게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때문에 발열 부분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발열이 느껴집니다. 케이스 없이 쓰기에는 좀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7 일반은 후면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요. 메인 광각과 초광각, 이번에 초광각이 48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접사도 가능하죠. 망원 카메라는 없지만 4800만화소 광각을 활용해서 이렇게 2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물론 4배 망원이 들어간 17%를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2배도 나름 결과물을 잘 뽑아주는 데다가 에어와는 다르게 인물 사진도 자연스럽게 테두리를 따주거든요. 그래서 망원이 없다는 게 아주 크게 아쉬운 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게다가 전면 카메라의 경우는 17 시리즈에 모두 동일하게 1800만화소 센터 스테이지 전면 카메라를 넣어줘서 이 부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리셨지만 상당히 활용성이 높더라고요. 일단 화각 자체가 넓어져서 셀카를 찍기 엄청 좋아졌고요. 정사각형 센서가 들어가서 세로로 들고도 가로로 찍는 게 가능해졌어요. 굳이 가로로 바꾸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번거로움도 없어졌지만 자연스러운 촬영도 가능해졌습니다. 세로로 찍을 때는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데, 가로로 찍을 때는 어딜 봐야 할지 모르다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세로로 들고 찍는 사용 경험이랑 똑같은데 가로로 찍을 수 있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카메라 자체는 꽤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번 아이폰 17 일반은 가격도 괜찮아요. 이번에 256GB 모델이 129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이폰 17 프로는 17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폰을 원하시는 분들의 선택지는 보통 이렇게 일반과 프로 두 가지인데, 가격 차이가 50만원이나 나기 때문에 솔직히 프로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용량도 전작에는 128GB 시작이었는데 이번에는 256GB로 올랐고, 전작은 같은 용량에서 140만원이었지만 아이폰 17 일반은 129만원으로 오히려 11만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번 아이폰 17 일반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꽉 찬 육각형으로 잘 나온 아이폰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어디가 좋아지면 가격은 비싸지고 프로가 좋아지면 일반은 안 넣어주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거의 차별 없이 기능과 성능을 다 넣어주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낮아졌으니까 이만한 모델이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17 프로부터는 성능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고도 애플에서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정말 카메라를 잘 다루는 분들을 위한 기능들을 추가했잖아요. 솔직히 이런 기능들은 일반적으로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굳이 프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일반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을 구매하셨다면 만족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7 일반 구매하셔서 실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핵심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